이 여자분은 실제로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오히려 자기가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로엘 법무법인의 이태우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원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성범죄 사건 피해자 입장에서 네. 피해를 입었으니까 고소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고소가 잘못되면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뭐죠?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무고죄로 인지를 하는 사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무고죄가 과거에는 집행유예 판결이 거의 상한으로 운영이 됐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는 무고죄를 실형을 받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에 그 검찰청에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계신 이제 검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이 성범죄 사건이 워낙 세잖아요, 처벌이. 그러니까 이 센 처벌을 이용해가지고 무고를 계속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터넷 채팅으로 남자 유도하고 만지면 고소하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바로 그냥 구속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무고 사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진정한 피해자가 무고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자꾸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사력도 낭비고요, 이거. 어떻게 되면 여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무고죄를 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무고죄 사건 관련해가지고 저희 법무법인 로엘에서도 무고죄로 이분은 재판을 받으셨어요, 여자분이신데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로펌을 찾아오신 거죠. 어떻게 됐죠, 이 사건? 이 사건이 처음에 무고죄가 된 이유는 이분이 통상적인 피해자로서 보여야 될 행동들에서 약간 벗어난 행동들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성범죄 피해를 당한 직후에 통상적으로 고소를 하는데 그렇죠. 고소 시점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자기가 고소를 한 그 가해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를 겁탈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울고 있을 때 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든지 특히 이제 가장 의심받았던 부분은 뭐냐면은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이 계속 번복이 되는 거예요. 바뀌는 거죠. 디테일한 진술을. 부분에 네. 의해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일관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네.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당시가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술하기 힘든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옷을 벗기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겁탈을 당한 직후의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에서도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기소까지 됐는데 이제 저희 법인에서는 어쨌든 이 사건 형사적인 방어를 위해 가지고 무고죄 사건을 수임을 했으니까 이제 형사 변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럼 무죄 변론 뭐 전략은 뭐죠? 이 사건이 사실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그런 성관계가 늘상 있는 그런 사이는 전혀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가해자가 어떤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당시 상황을 정치하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 부분을 재판부에 판단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 부분이 인정을 받았던 거죠. 네, 그러면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이 여자분은 실제로는 성범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고죄로 오히려 자기가 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이 분은 정말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물론 이 얘기를 하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본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그리고 그 피해 사실을 인지를 했을 때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빠르게 계획을 세우고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받는다든지 경찰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네네. 이런 움직임을 바로바로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혼자 고민하고 또 가해자와 또 어떤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다 보면은 원래 생각했던 얘기랑은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게 나중에 사건에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이제 여성 피해자분들께서 그 남성 가해자랑 뭐 이야기를 해서 거기서 정리를 하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사기관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이라고 느껴지는 게 피해자는 어쨌든 남성 가해자를 피해야 된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막 따지는 문자라든지 합의금을 요구하는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피해자분들도 사실 성범죄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까다로운 것 같거든요.
되거든요.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그래서 법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고상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좀 철저하게 하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이게 조금 약간 정신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제 수사기관에 가가지고 계속 사건이 말려 들어가게 되면 말을 스스로 만드는 상황이 되거든요. 본인 기억도 사실 정확하지도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네, 성범죄 피해자도 변호사가 필요하고요. 무고죄로 입건이 되는 경우들이 요즘에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